제5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본 58회인데 57회에 비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만 알면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전에 회차보다 이제 자료 같은 게 조금 긴 자료들이 조금씩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정도. 근데 이제 문제 기본적인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왔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문제는 다들 한번 풀어보셨겠지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대, 유물, 유적 문제가 항상 1번에 출제가 되지요.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청동기, 신석기. 그렇죠? 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금속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금속도구래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는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출연을 했고 처음 출연한 어떤 시대예요? 그래서 청동방울 이렇게 나왔고 반달돌칼이 나왔네. 그럼 뭐예요? 이것은 청동기 시대죠. 자, 그럼 청동기 시대에 옳은 것 찾는 거죠.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일단 우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증왕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하니까 보편화, 일반화, 그렇죠? 많이 됐다,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뭐 고려 시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청동기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으니까 청동기 시대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가락바퀴가 처음 등장한 건 언제예요? 이것은 신석기. 그래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입었다. 원시적인 수공업. 자, 네 번째,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네요. 막집 언제죠? 구석기. 아주 원시적일 때 구석기.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지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퀴즈 정답이네요. 2번이니까 뭐 고조선 혹은 연맹국가 중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자,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나라, 국가를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군장으로 읍군 삼로가 있었대요. 군장으로 읍군 삼로가 있은 곳은 어디예요? 동해 혹은 옥저 둘 중에 하나겠네. 민며느리제는 이건 언제예요? 이건 어디예요? 옥저죠. 여기 가족이 죽으면 뼈를 이거 뭐예요? 가족 공동묘인데 이것은 옥저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어디 있어? 옥저. 4번이 있죠? 굉장히 쉬운 문제.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죠. 우리가 암기했던 민며느리제 그리고 가족 공동묘 두 개를 다 줬어요. 그렇죠? 이것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순서 맞추기지요. 순서 맞추기. 우리 시험에서 순서 맞추기 나오면 사건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에서 가장 큰 주목할 만한 것들을 출제를 해요. 왜냐하면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곳 평양성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했다라고 하는데 평양성.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성을 평양성으로 천도한 건 언제예요?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 언제? 5세기. 누구? 장수왕이죠. 그렇죠?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자, 5세기만 꼭 5세기는 알아야죠. 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 뇌물 마립관을 구원하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이 왜구를 토벌하는 이 장면이죠. 그렇죠? 보내라. 구원병을 보내라. 지원병. 언제예요?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은 언제 시기예요? 4세기에서 5세기. 그래서 연도는 몰라도 되고, 자, 장수왕과 광개토대왕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곳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라는 게 수나라가 나왔잖아요.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했을 때는 언제죠? 7세기 때. 그렇죠? 영양왕 때인데 우리가 영양왕을 모른다고 해도 7세기 한참 뒤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그의 아들 장수왕 그리고 한참 뒤에 살수대첩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나아가다가 돼야죠. 나아가다 어디 있어? 3번 있죠? 3번이 정답. 이 순서 맞추기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세 개만 알아도 돼요. 세 개를 모른다고 해도
아버지 아들 이 정도는 아니까 이렇게 하고 한참 뒤구나 정도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진이 보이는데 부여 나성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딱 봤을 때 부여 그럼 백제 문제인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자, 부여 나성 발굴 과정에서 성의 북문터가 확인되었대요. 부여 나성은 백제 사비도성을 감싸는 방어시설로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왕이 누구예요? 백제왕 6세기 성왕.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 성왕을 찾아라 라는 얘기죠. 성왕의 업적. 자, 첫 번째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게 지금 백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침류왕 4세기 때 불교를 우리가 수용을 했다.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왕은 아니고 두 번째 고흥에게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게 했대요. 서기는 역사책이잖아요. 이 역사를 편찬하기로 했다라고 할 때는 그 왕의 왕권이 강했을 때 그 나라의 전성기 그러니까 이제 4세기 근초고왕 정도가 되겠죠.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교역을 회복했다. 이것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그렇죠?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거 알 거예요.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교역을 회복했다. 자, 한강은 고구려 거였는데 자, 백제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런데 누구?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공격을 해서 영토를 이렇게 뺏기게 된 거 기억나죠? 그렇죠? 진흥왕과 연합을 했대요. 누구예요? 그러면 백제 6세기 성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백제 6세기 성왕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대하성을 비롯한 신라의 40여 개 성을 빼앗았다. 이것은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계속 공격을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여기에 있었던 성이 뭐죠? 이 대하성이죠. 그래서 7세기 의자왕 백제가 마지막 왕이죠. 우리가 지금 백제 성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에 있습니다. 성왕.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 자, 나라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진을 내줬어요. 사진 모르겠죠? 알아? 모르는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 나라의 왕성인 경주 월성입니다. 에서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왕성이잖아요. 왕이 살고 있는 성이 경주에 있었대. 그럼 경주가 수도인 나라 어디예요? 신라죠. 이 내용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신라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 파사 이사금이에요. 이사금 파사왕 때 축주한 신라 왕성이 월성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 왜냐면 뭐 물어본 거죠? 나라. 그냥 국가를 물어본 거니까 국가는 어디예요? 신라 찾았어. 그러면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1번.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다. 그렇죠. 골품제 신라잖아요. 그렇죠. 1번이 정답. 2번. 전국을 5도 양계. 이건 언제예요? 5도 양계. 이것은 고려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빈민구제를 위해서 진대법은 고구려잖아요. 2세기 때 구국천왕. 그렇죠. 정사암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정사암. 정치를 돌보는 바위에서 귀족회의 했던 백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라를 찾는 거니까 신라 정답은 어디에 있다? 1번에 있다. 1번 정답. 자, 우리가 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거 2개 찾는 거죠. 일단 국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경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 토기는 김해에서 출토되었대요. 이 토기 갑옷으로 무장한 인물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또 김해래요.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판갑옷입니다. 갑옷. 그래서 토기는 잘 모르겠는데 갑옷 보니까 알겠어요. 어디예요? 가야죠. 그렇죠?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 왜냐면 김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야를 찾았습니다. 가야의 경제성으로 오른 것. 가야 하면 농사가 잘 됐고, 그렇죠? 그리고 철의 생산이 뛰어났고, 그리고 낭난과 외에 무역, 중개무역을 활발하게 했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에서 열렸다. 여러분 장시가 뭐예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전국에 열린 건 조선 후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하여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은 어느 나라? 신라. 그래서 신라 지증왕 때 탈락. 자, 활구라고 불린 은병. 은병이 활구죠. 화폐로 사용된 거 고려 숙종 때 찍어내죠. 그렇죠? 낙랑군과 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었으니 이것이 가야. 그렇죠? 그래서 금관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4번 찾았어요. 7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자, 가야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자, 신라 최후의 승자가 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라가 이겼대요. 한반도를 차지하려 한 당을 몰아냈대요. 그렇지? 당을 몰아내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나라, 신라. 그런데 신라가 이겼어요. 그리고 삼국 통일이래요. 그러면 신라가 당시에 백제 멸망시켰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누가 당나라가 와서 니들 잡아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이러면 잘못되었지. 그러니까 이제 백제 고구려는 없고,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당 전쟁이잖아요. 지금 나당 전쟁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당나라가 웅진도독부 안동도부를 설치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고 군사력을 보강했어요. 그렇죠? 자, 당시에 당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했었더니 하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우리 고구려 부흥운동, 그래서 고구려 당나라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됐고, 당시에 신라가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합해서 같이 싸우자 뭐 이런 거였겠죠. 아무튼 지금 보면 고구려 부흥운동 얘기도 나와 있고요. 자, 신라가 당에 맞서서 어디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신라하고 당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두 가지 전쟁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매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죠. 자, 그래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다 승리를 해요. 그래서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당나라를 몰아내게 됐지요.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에 없어져요. 자, 기벌포 전투 이후에 통일신라가 되잖아요. 통일신라. 그래서 앞잡다면 매기통신 이렇게 기억을 했고, 매기통신은 매기 전투는 나당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어디 있을까 찾아보자. 1번에 있네요. 기벌포 전투. 그렇죠? 기벌포 전투가 나당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갖게 되는 신라죠. 1번이 정답. 자, 2번 우금치 전투. 이건 언제예요? 동학농민운동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벌써 나와. 자, 진주성 전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한 때 김시민 장군이 이렇게 싸웠던 곳입니다. 전인성 전투는 고려시대죠. 김윤우,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이제 8번 들어갑시다. 8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지금 문서가 있는데 중대성 첩이라고 돼 있어요. 중대성이라고 느낌이 오는데, 자, 이것은 어디의 중대성에서 일본으로 보낸 외교 문서래요. 국선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문서에 기록된 사절단에 고구려 왕족 성씨인 고씨가 다수 포함된 것이 확인됩니다. 지금 요 나라는 고구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왕족 성인 고씨가 많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발해죠. 발해에 삼성 중에 중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발해구나.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걸 찾아라 라는 거죠. 1번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어느 나라? 이게 발해지요. 1번이 정답.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전개되었는데 누구예요? 장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대요. 사출도.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렇죠? 왕이 이렇게 했던 부여죠. 네 번째, 지방 세력 견제를 위해서 긴 제도. 그래서 호족들의 자제들을 중앙에 불러서 일종의 인질 제도로 했던 고려 태조잖아요. 고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발해를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9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 무덤은 신라의 31대 왕인데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신라 왕조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자, 누구의 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왕은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서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고 왕권을 강화했던 신문왕이잖아요. 그렇죠? 7세기 신문왕. 그래서 우리가 신문왕하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거 외웠어요. 자, 그러면 신문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 국립대학교 국학을 설립했어요. 누가요? 신문왕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자, 2번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누가요? 진흥왕이.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고 독서 상품과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이 국학의 졸업자를 성적순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관리, 성적 높으면 높은 관직 주고 낮으면 낮은 관직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독서 상품과는 원성왕 때. 그렇죠? 자,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였다. 그러면 김헌창의 난은 신라 말이죠. 헌덕왕 때. 몰랐대. 그냥 신라 말이라고 알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신문왕 찾았어요. 10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배을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 이거 왠지 고려시대 같은데? 그렇죠? 고려시대. 건물 내부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건물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니까 불교 건물 같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경상북도 영주에 있대요. 영주에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 그러면 영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건물 내부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것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고려시대 건축물 부석사 무량수전 정도가 되겠죠. 부석사는 통일신라 의상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배을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석사 무량수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여기에 있죠. 그렇죠? 이 안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고 정답은 4번이고 자, 금산사 미륵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3층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단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 건축물 전부 김제에 있고 법주사 팔상전 역시 조선 후기의 건물이고 하나, 둘, 셋, 넷, 5개 5층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하나로 되어 있죠. 목조 건축물이고 나무로 되어 있죠. 화엄사 각황전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 후기 건물 역시 2층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고 정답은 고려시대. 그래서 4번이 정답. 지금 보면 1번, 2번, 3번은 어느 때예요? 조선시대죠. 그러니까 다 탈락. 문제에서 고려시대를 물어봤으니까 고려시대 4번밖에 없어요. 4번이 정답이죠. 자, 11번 문제죠. 11번 문제 우리가 싫어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렇죠?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럼 가도 풀어야 되고 나도 풀어야 돼요. 자, 가번. 견훤이 완상주를 근거로 삼고 스스로 후백제라 일컬으니 무주의 군현들이 투항해서 복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견훤이 완산주를 근거로 삼고 후백제라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백제를 건국했다. 후백제 건국 900년. 자, 나번 태조가 대상 왕철 등을 보내서 항복해온 경순왕을 맞이했다. 자, 지금 태조가 경순왕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태조 왕건 고려에 신라 경순왕이 투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935년에 있었던 신라의 투항.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후삼국 시대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1번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연개소문 등장을 했으니까 고구려 삼국시대예요. 탈락 이전 상황이잖아요. 자,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최영은 요동정부는 고려 말이잖아요. 그렇죠? 고려 말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탈락. 자,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승리했대요. 고창 전투가 뭐 어떤 전투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왕건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같아. 그렇죠? 930년에 고창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제, 후백제 견훤과 그리고 고려 왕건이 이렇게 붙었던 전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누가 이긴다? 고려 왕건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다. 3번 정답. 4번은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 있을 때 전투가 명량 전투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만 봐도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후삼국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후삼국과 관련된 것만 찾아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후삼국과 관련된 건 3번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풀면 풀린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거죠. 왕께서 한림학사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쌍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지금부터 과거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과거제의 시행은 언제예요? 고려 광종 때. 그래서 고려 광종 때 후주에서 쌍기가 귀하예요. 귀순한단 말이죠. 그때 광종이 그러면 자, 네가 한번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과거제를 시행하죠. 이 고려 광종 때 시행한 과거제는 문과만 시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 광종 때요. 그래서 고려 광종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는 거죠. 1번 후뇨 10조를 남겼다. 누구야? 태조왕건. 그렇죠? 자,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야, 이거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렇죠? 한참 뒤에죠. 그래서 고종 때 최우가 집권하고 있을 때 노비왕건법을 시행하였다. 누가요? 광종이 시행하죠. 3번이 정답. 자,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한 것도 원나라 간섭기 한참 뒤에. 그러니까 원나라 간섭기가 끝날 때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숙청해요? 고려 공민왕. 그렇죠? 공민왕 때 숙청하죠. 광종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 있다? 3번에 있다. 3번이 정답. 자, 우리가 1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뭐 없어. 그냥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그렇죠? 뭔지 모르겠다. 이게 힌트다 라는 거죠. 고려시대요. 고려 경종 때 처음 시행했고요.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였고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했다. 토지제도인데 전시과겠죠.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고려 경종. 그렇죠? 경종 때 시행한 시정전시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 물어본 거예요? 전시과를 물어본 거니까 정답은 어디 있어? 3번에 있죠. 전시과. 1번 과전법은 언제입니까? 고려 말 때 있었죠. 그래서 공양왕 때 1392년에 조선이 개창되는데 그 1년 전에 1391년에 공양왕 때 과전법이 시행되고요. 당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것이 과전법. 납속책이요. 납속책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던 제도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이제 전식과 고려 경종 때 시행한 3번이 정답이고 호포제는 뭡니까? 누가 했어요? 이거 조선 후기 한참 말엽에 그렇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접근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내라. 니들도 내라라고 해서 시행했던 호포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전식과를 물어봤으니까 3번이 정답이죠. 1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4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면 안 돼요. 일단 요걸 딱 봤을 때 우리가 느낌이 딱 오죠. 이곳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곧장 개경으로 진군하겠다. 스님 묘청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서경에서. 국가를 세웠어요. 대위국. 연호는 하늘이 열렸다. 천개. 이거 언제예요? 아니 언제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사건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잖아요.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은 참고적으로 고려 인종 때 있었고요. 1135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바로 직전에 어떤 것도 배웠었죠? 이전에 있었던 거? 이자겸의 난. 자, 우리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공부를 했을 때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누가 부패하고 있다는 걸 단점으로 보여주는 거죠? 문벌귀족. 문벌귀족이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두 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찌됐건 조금 있다가 무신들이 열받아서 들고 일어나죠.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이 문벌귀족들을 싹 다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무신정변 이전에 있었고, 그럼 지금 보면 무신정변 이전에 있었고, 문벌귀족인데 인종 때면 고려 초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연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얘기 안 했잖아. 말씀 안 드렸는데도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5번. 하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야, 이거는 영통사 대각국사비에 대해서 알려줘. 모르겠다. 그렇죠? 영통사 대각국사비는 대각국사. 힌트 하나.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그래서 왕자예요. 왕자인데 스님이 된 거죠. 승려가 된 누구의 행적을 새긴 비석입니다. 비문에는 그가 송에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와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태종, 그리고 고려의 왕자, 그리고 대각국사 누굽니까? 의천이죠. 의천. 그래서 고려 전기에 활동을 했던 의천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원효. 원효 대사는 언제 사람이에요? 신라 때. 그렇죠? 그래서 신라 때 불교의 대중화에 힘쓰신 분입니다. 자, 2번 의천이 정답이죠. 그래서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포용하자 교간겸수를 얘기를 했고, 자, 진울. 진울은 또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인데 정회쌍수, 도노점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고려 후기에 활동했던 스님. 해심 스님, 해심 대사도 고려 후기에, 그래서 유불일치설을 강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천 2번에 있다.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각국사라고 불렸던 의천이구나. 의천은 왕자였구나. 그리고 의천 천태종을 개창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1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 역사상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었던 교류 활동의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에 있었던 일, 이렇게 제시가 될 거고, 잘못 설명한 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자, 신라의 장보고는 산둥반도와 법화원을 세웠대요. 통일신라의 장보고가 어디로 갔어요? 당나라에 갔잖아요. 중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의 장수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관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고려시대에 이재연이 만권당에서 공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연이 만권당은 누가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는데, 고려 중수관 때 충선왕이 연경이면 중국이에요. 중국 연경에 이 공부하는 일종의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권당을 중국에다 세워놓고 중국의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이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중국의 관계 맞죠. 자, 세 번째, 조선시대의 박지원은 연행사의 일원으로
열하에 다녀왔다. 열하는 청나라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이 연행사예요. 그러면 우리 조선과 중국 청나라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었던 일 맞고. 자, 개항기에 민영익이 보빙사의 대표로 파견되었다. 1883년에 이 민영익은 어디? 최초로 미국에 갔죠. 구미 사절단으로. 그래서 미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과 미국과의 관계니까 우리와 중국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죠. 4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가가 아래 길을 신이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은 그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대적하기 어려웠다. 이에 건의해서 비로소 별무반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별무반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별무반을 언제 만들어요? 누가 가서 여진하고 전쟁을 해서 패배했죠? 윤관. 그렇죠? 그래서 윤관이 돌아와서 당시에 고려 왕이었던 숙종에게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새로 만들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 별무반을 설치했죠. 누가 건의했어요? 윤관의 건의예요. 자, 누가 여진을 쳐서 크게 무찔렀어요. 우리가 이제 파악했어요. 윤관. 윤관이 여진을 쳐서 크게 무찔렸대요. 여진과 다시 공격해서 이겼대요. 자, 왕이 여러 장수를 보내서 경계를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숙종 때 만들었던 별무반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 왕이었던 예종 때 윤관이 이 별무반을 이끌고 그 여진을 정벌하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예종 때 여진을 정벌했다.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가가 누구냐? 가의 활동이 무엇이냐라는 거니까 가가 누구예요? 윤관. 그렇죠? 윤관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자, 1번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동 육주는 거란의 1차 침입 이후에 서희 장군, 그렇죠? 이 강동 육주를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종 때 여진을 정벌한 이후에 경계를 정하였다라고 했죠. 경계를 정하는데 어떤 걸 세우게 돼요? 여기에 있는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예종 때 윤관에 의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그곳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으니까 윤관의 활동으로 2번이 정답이 된다. 3번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라고 하면 2번이 있어요. 고려시대 박위 그리고 조선시대 이종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박위와 이종무의 활동이니까 윤관과 상관이 없고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다. 국민왕 때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유인우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윤관 2번에 있네요. 2번이 정답이죠. 1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8번. 가에 들어갈 기구.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데 2번의 새로운 기구로 무엇이 설치됩니다. 개경과 서경 12목에 설치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경과 서경 12목이니까 고려시대. 그렇죠? 풍년에는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곡물을 풀어서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서경과 개경 등의 물가 조절 기구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물가 조절 기구는 어디예요? A, 이건 상평창이잖아. 우리가 의창과 상평창 이런 거 공부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상평창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에 있죠. 1번 중방은 뭐예요? 중방. 무신집권기의 최고 집정부지요. 그렇죠? 최고 권력기구 중방. 상평창 2번 물가조절기구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어사대.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탄핵했던 감찰기구잖아요. 식목도감은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로서 제추회의기구. 그래서 왕권을 막 이렇게 견제할 수 있었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전쟁과 관련된 국방문제, 식목도감은 법과 규칙, 의례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기구. 그렇죠?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상평창. 상평창은 정답 2번이에요. 자, 우리가 1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번.
빗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곳은 헌능이래요. 조선의 3대 왕이 왕비와 함께 묻혔대요. 오, 이건 알지 않아요? 이것만 딱 봐도 알아야 되는데. 태정태. 그러니까 태정태. 태조가 아니고 태가 두 번. 태정태. 그러니까 태종인 것 같은데 태조는 이성계니까. 그렇죠. 3대 왕이니까. 이성계 아들로요. 태어나서 두 차례의 왕자의 난까지 벌였대요. 1차 왕자의 난도 이방원, 2차 왕자의 난도 이방원. 그렇죠? 그리고 왕에 올랐어. 맞아요, 태종. 육조직계제를 시행해서 왕권 강화를 힘썼죠. 육조직계제는 태종과 세조가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 두 가지가 지금 태종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답은 뭐다? 조선 태종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선 태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1번 탕평비는 조선 후기 영조 때. 그렇죠? 영조 때 현량과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서 시행되니까 왕을 물어본 거니까 중종 때. 그래서 이제 요거에 훈구파가 화나서 기묘사화를 일으키는 거고. 자, 3번 호패법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허리춤에 이렇게 차는 신분증. 요거 언제 만들었어요? 태종 때. 그러니까 태종 3번이 정답. 그렇죠? 훈민정,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훈민정 누가 창제했죠? 세종대왕. 그러니까 세종대왕 틀렸고. 조선 3대 왕 태종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다? 3번에 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번. 가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인데 왕은 누군지 모르죠. 아연사준도 모르겠대. 이거 알아요? 모르겠대.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서화집인 조선 후기인가 보다. 그렇죠? 북관 유적 도첩에 실려 있는 그림. 그러니까 그림이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이고, 자, 가해 명령을 받은 김종서가 여진을 물리치고 육진을 설치했을 때 이것을 그림으로 남긴 거래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김종서 장군이 누구의 명으로 육진을 설치를 했대요. 여진을 몰아내고. 그럼 누구예요? 세종 때잖아. 세종 때 김종서. 그 이전에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사군을, 그리고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육진을. 그래서 세종 때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장용영은 언제다? 정조. 2번 칠정사는 우리나라 달력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운동,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편찬했으니 누구 때? 세종 때. 이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왕은 세조. 그리고 완성, 반포한 왕은 성종. 그러니까 지금 완성했다. 그러니까 성종. 나선 정벌을 단행했다. 이건 조선 후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총부대를 막 키우고 있었는데 이것을 청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러시아를 공격했던 나선 정벌 효종 때죠. 그래서 효종 때. 정답은 몇 번? 2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이래요. 학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뭐 이런 거죠. 이 지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무엇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대요. 교육과 제사를 함께 담당했던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성리학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교육과 제사를 함께 담당했고, 그럼 왠지 조선 같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교육기관의 한 유형으로 현재까지도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되었다. 영주, 안동, 경주 뭐 전국 곳곳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 제사를 담당했던 조선시대의 학교. 뭐가 있을까? 자, 서원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육. 그래서 후학. 그래서 제자를 양성을 했고, 그리고 선현, 훌륭하신 분들을 제사를 이렇게 담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와 후학을 양성했던 서원을 물어보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향교는 뭡니까? 중학교. 그렇죠. 중학교인데 어떤 중학교요?
중앙에 있었던 중학교, 지방에 있었던 중학교, 중앙은 이제 사학이고, 지방에 있었던 중학교, 중고등학교를 향교로 불렀고, 성균관은 일종의 대학교지요. 그렇죠. 조선의 최고 대학교. 여기 나왔네요. 사부학당. 역시 중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인데 여기 지방에 있고 여기는 중앙에 있어요. 그렇죠. 중앙. 그래서 우리가 사부학당을 사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학교 단원.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서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2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2번. 밑줄근 의병장. 의병장으로 옳은 것은, 자, 의병장 하면요. 일단은 머릿속에서 의병장 하면 되게 많아. 근데 조선시대 의병장 하면 임진왜란 때 의병장 있었고, 그리고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보통 의병장 하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자, 1585년. 자, 과거 문과에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답안지에 왕을 비판한 내용이 있어서 합격이 취소했대요. 와, 합격이 됐는데 그 내용에 왕이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취소가 됐지. 와, 그러니까 지금 강단이 보통이 아니다. 그렇죠? 강단이 있는 선비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임진왜란 당시 자신의 고향 의령에서 군사를 모아서 일본군에게 맞서 싸운 의병장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의병장이죠. 통솔력이 강하고 애국심과 실천력이 뛰어났고요. 보통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은 다 뛰어납니다. 그렇죠? 성품도 곱고, 정함진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고요.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서 많은 일본군을 무찔러 홍의 장군. 누구예요? 곽재우 장군. 그렇죠? 홍의 장군, 곽재우.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 1번 조헌. 조헌은 옥천, 금산에서 활동을 했던 의병장. 고경명 장군도 역시 장흥, 금산에서 활동을 했었던 의병장이고요. 정답은 이제 곽재우 장군이 우리가 정답 체크를 했고, 정문부 장군도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길주 회령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자, 이분들이 전부 다가 언제? 임진왜란 때 의병장입니다. 기억해 놓으면 좋지. 그렇죠? 다음번에 막 정문부 장군 막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해보면 좋고, 홍의 장군이 출제가 됐으니까 누구를 찾아라? 곽재우를 찾아라. 정답은 몇 번?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3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뭐 설명 되게 많네. 그렇죠? 자,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전쟁이 또 나왔어요.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청석역을 지났느냐, 추하구는 어디쯤인가. 북풍도 차기도 차다. 그 준비는 무슨 일인가? 아이고, 지금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 누가 내 행색 그려내요? 임계신대 드리카. 자, 이 시조는 이 전쟁 당시에 인조네요. 조선 후기 삼전도에서 항복한 다음에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면서 지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라는 거죠. 청의 심량으로 끌려가는 비참함과 처절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인조 때 그 왕자들이 청나라로 이렇게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 이건 뭐예요? 병자호란 때. 그렇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 우리가 패배했죠. 항복.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고 아들 둘,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인질로 납치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밑줄근 전쟁을 물어봤으니까 이 전쟁 당시에 병자호란 때. 그러면 지금 병자호란 때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찾아봅시다 라는 거예요. 병자호란. 자,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맞죠? 이게 병자호란 때 있었잖아요. 1번이 정답이죠. 이때 이제 40일 동안 항전하다가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항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삼전도의 굴욕이 있었던 거고,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한전하였다. 이것은 근대사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와 전쟁을 했고,
김윤후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다라고 돼 있는데 김윤후 몽골의 2차 침입 때 고려시대 때 장군이에요. 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건 임진왜란 때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지원군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와 명나라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바로 처음으로 우리가 크게 이긴 전투가 어디예요? 평양성 전투. 임진왜란 때 얘기예요. 지금 전쟁은 언제를 물어봐요? 병자호란을 물어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24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를 찾아라 라는 거죠. 가는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설치한 임시기구였대요. 양난을 계기, 양난이라고 하면 외란,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호란, 그래서 외란과 호란 두 차례를 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쟁을 계기로 국방뿐만 아니고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 기구가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요거는 비변사죠. 비변사가 커지면서 원래 있었던 의정부와 육조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있는데 얘들이 하는 일이 없고 유명무실해지고 비변사가 커졌다. 뭐 이 얘기잖아요. 정답은 비변사 1번에 있어요. 사원부는 뭐죠? 조선의 감찰기구예요. 관리들이 잘못했을 때 감찰하고 탄핵했던 기구입니다. 의금부는요. 왕이 판사가 됐던 무시무시한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범죄 사법기구를 의금부라고 하죠. 홍문관은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공부하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또 정책에 반영을 했던 기구죠. 홍문관. 연구 정책자문기구.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네요. 1번 정답. 자, 우리가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5번.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양민의 부담을 덜고자 군포를 군대 그렇죠?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부족해진 군포를 메울 방도를 의논했냐? 어장세나 소금세 등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포, 군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반으로 줄이래요. 그러면 군포를 반으로 두 필냈던 것을 한 필내라라고 하는 누구예요? 영조. 영조 때 균역법. 그래서 영조가 균역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1번. 그래서 군포를 두 필내던 것을 한 편으로 감해주면 그러면 백성들이 살기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대동법이 뭐예요? 공납이죠. 특산품을 납부하는 건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누구 때 시행해요? 광해군에서 숙종 때.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숙종 때 전국에서 시행하게 되죠. 영정법은요. 인조 때 전세, 땅에 내는 세금. 그렇죠? 그래서 인조 때 전세를 영정법이라고 하고 직전법은요. 이거는 토지제도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월급 주는 거. 그렇죠? 누구 때요? 직전법 하면 왕권이 강했던 세조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준다라고 했던 세조 때 현직 관리 지급했던 토지제도. 지금 어떤 제도 물어보고 있어요? 균역법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 찾았죠? 정답 몇 번? 1번에 있어요. 1번.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26번을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26번은 힘드니까 우리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25번까지 우리가 풀었고 26번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